최근 몇 년간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하며 18억 달러 규모의 무역 및 투자를 이 지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워싱턴의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전 세계 해상 무역의 6% 이상을 담당하는 전략적 요충지인 파나마 운하가 있는 파나마에서 이러한 긴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때 미국의 확고한 영향권 내에 있다고 여겨졌던 파나마는 이제 글로벌 무역로를 재편하고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광범위한 전략의 핵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전환점은 2017년 파나마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정식으로 승인하고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는 명백한 전환점이었다. 이 결정은 다양한 양자 협정의 문을 열었고 베이징의 글로벌 비전과의 정렬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 후 몇 년간 중국은 인프라 프로젝트, 금융협력, 정치적 상징을 통해 파나마와의 관계를 심화시켰다.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어 파나마의 제2위 교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양국 간 교역액은 연간 12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전략의 핵심은 물리적 거점 확보에 있다. 국가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들은 항만과 철도에서 자유무역지대에 이르기까지 핵심 물류 인프라에 투자해왔다. 운하의 대서양 입구 근처에 위치한 콜론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지역 무역을 촉진하고 중국 주도의 물류 회랑을 통해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메가포트와 산업단지를 건설했다. 중국 항만 공정공사, 차이나 하버 엔지니어링 컴퍼니가 진행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는 거의 14억 달러 규모로 이 반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요충지에 영구적인 거점을 만들려는 더 광범위한 야심을 반영한다.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 관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수십 년간 워싱턴은 파나마 운하를 상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왔다. 1999년 미국에서 파나마로의 운하 이양은 파나마의 주권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지 외국 세력의 영향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운하 주변에서 중국의 역할이 심화되면서 재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워싱턴의 정책 이반자들은 중국 국영 기업들이 지역 인프라에 대해 서서히 통제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경고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비공개 브리핑과 공개 성명에서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의 전략적 인프라가 궁극적으로 감시, 무역 강압, 심지어 군사적 거점 구축 등 지정학적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외교적 접촉, 투자 이니셔티브, 안보 협력을 통해 자국의 영향력을 재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미국 고위 관리들은 지난 3년간 파나마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정부의 파트너십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워싱턴은 미주개발은행을 통한 대안적 인프라 금융 촉진과 미주경제 번영 파트너십 APEC 같은 협력체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군사 및 정보기관의 우려를 반영하여 미국 파나마 협력이 반구 안정성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접근 방식은 여전히 따라하기 어렵다. 워싱턴이 안보 위험을 경고하는 동안 베이징은 철도, 병원, 무역지대, 기술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종종 더 적은 조건으로 파나마는 이 지역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젝트를 경제 다각화와 절실히 필요한 자본 유치의 기회로 보고 있다. 한 파나마 관리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중국을 위협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국을 투자자로 봅니다. 실제로 파나마에서의 중국의 부상은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걸친 더 광범위한 전략을 반영한다.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에 이르기까지 베이징은 무역, 대출, 투자를 활용하여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나아가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지역의 20개국 이상이 중국의 1대1로 이니셔티브 참여협정에 서명했다. 중국 국영은행들은 2005년 이후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에게 1,400억 달러 이상의 대출을 제공했으며 이 중 대부분은 인프라 개발과 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수요는 구리와 대두에서 리튬과 쇠고기에 이르기까지 라틴 아메리카 수출품의 급증을 이끌었다. 경제적 영향은 현실적이다. 브라질과 칠레 같은 국가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주요 분야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멕시코에서는 중국이 비용 우위와 북미 시장 접근성을 모두 활용하기 위해 미국 국경 근처에
대규모 제조업지대를 설립했다. 에콰도르에서는 수력 발전댐의 자금을 지원했고, 아르헨티나에서는 일부 분석가들이 군사적 이중 용도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 위성 추적소를 건설하고 있다. 이 지역 전체에서 화웨이와 ZTE 같은 중국 기술 대기업들이 미국의 확장 제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확장은 순전히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는 지정학적 지도를 재편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의 일부이다. 무역과 인프라를 통해 장기적 의존성을 구축함으로써 베이징은 현금 흐름을 넘어서는 영향력을 구축하고 있다. 파나마 같은 곳에서 이러한 영향력은 이제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접적으로 교차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 접근 방식의 정교함이다. 미국이 공적 원조 프로그램과 조건부 대출을 통해 운영하는 반면 중국은 상업적 채널, 국가 지원 기업, 양자 외교를 통해 움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협력을 제공하지만 그 결과는 광범위하다. 워싱턴에게는 이해관계가 크다. 파나마에서의 영향력 상실은 단순한 상징적 타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타격이다. 운하는 특히 미국의 농업 및 에너지 수출에 있어 글로벌 무역의 핵심 축이다. 중국 기업들이 인근 물류 허브나 데이터 흐름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권을 획득한다면 이는 상업적 경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고려사항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중국과 파나마의 협력은 이 지역의 나머지 국가들에게 미국이 더 이상 파트너십이나 근접성에 대한 독점권을 갖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 파나마로서는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미국의 안보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워싱턴과의 경제 협력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자본, 시장, 인프라에서 엄청난 가치를 보고 있다. 국내 논쟁은 점점 이러한 긴장을 반영하고 있으며 일부 파나마 관리들은 국가 선택권 다각화에서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불투명한 전략적 의도를 가진 외국 세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더 큰 그림은 단순히 파나마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는 글로벌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느리고 체계적으로, 탱크가 아닌 경제적 도구를 통해서. 중국은 더 이상 라틴 아메리카에서 주변적 행위자로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이 한때 자신의 확실한 뒷마당으로 여겼던 바로 그 지역에서 자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동아시아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는 워싱턴의 노력을 반영한다. 어떤 면에서 역할이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은 장기적 게임을 하고 있으며 라틴 아메리카 상업, 정치, 인프라의 결합 조직에 조용히 자신을 심어놓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불가피한 갈등이 아니라 지구력과 전략의 시험이다. 미국은 여전히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강력한 문화적, 역사적, 제도적 유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다. 중국이 물류 허브, 농업 공급망, 디지털 네트워크, 에너지 인프라에 계속 투자함에 따라 힘의 균형이 기울고 있다.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이러한 새로운 지형에서 파나마 운하는 더 이상 단순한 수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변화하는 권력, 경쟁하는 영향력,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형태를 나타내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제 문제는 라틴 아메리카여 미래를 두고 경쟁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다. 그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진짜 문제는 누가 규칙을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거대 세력들의 야심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갈 역량을 가질 것인지다.